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입니다. 1만 킬로 최저임금 대장정을 선포하는 민중당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성 민중당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환 택배노동조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김태환 택배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고 이어서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으로부터 오늘 이 자리가 열리게 된 취지에 대한 연대 발언을 연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규 상임대표로부터 1만 킬로 최저임금 대장정에 임하는 민중당의 입장을 담은 선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환 택배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연대 발언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김태환입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제하는 공동사용자 책임 도입이 진행돼야 합니다. 일 시킬 때는 가족이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잘못된 구조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영업이익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경제사정과 관계없이 시시때때로 성과급 잔치를 벌리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나 몰라라 하고 힘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택배 고객들은 CJ, 롯데, 한진 등 원청을 보고 계약을 합니다. 택배 요금도 원청이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원청의 물류시설인 허브와 서브터미널에서 사내 하청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모든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상 하청업체인 대리점 사장들은 영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택배 요금과 관련해서 작업 환경에 대해서 물건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원청에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2천여 개의 대리점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원청의 관리 감독 책임이 부실해서 대리점 경영상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에 대한 책임 이에 대한 개선 없이 택배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보다 나은 국민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며 쿠팡 플렉스, 실버 택배, 자활 택배 등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자가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법 제도는 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청의 책임성과 더불어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그를 통해 이익을 보는 다수의 사용자를 찾아 노동법상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해 CJ 대한통운의 대전 허브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의 사회적 문제로 되었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 부랴부랴 미봉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발전상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공동사용자 책임을 법에 명문화해서 진짜 사장인 원청이 영업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응당한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트 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정민정입니다. 저는 마트 노동자입니다. 저희 마트 노동자들은 십수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임금이 오르지만 최저임금 수준 그 정도만 오를 뿐입니다. 대형마트는 빅3라 불리우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벌 기업이거나 대기업입니다. 회사는 대기업인데 그곳에서 일하는 저희 마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18년 이마트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해 이마트에서 36억 원에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이제 급여로만 20억 가까이를 받고요. 상여로 16억을 받았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부모인 정재은 명예회장과 이명희 회장도 각각 31억을 받았습니다. 정용진 일가 세 사람이 한 해 이마트에서만 받은 급여가 무려 97억입니다. 이마트 주식 배당금은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재벌 오너 일가이기 때문에 수십억을 받은 것입니다. 97억 원을 최저임금 노동자가 모으려면 462년 동안 175만 원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합니다. 이런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일 수 있겠습니까? 마트 현장에서는 저임금에 늘 인원 부족으로 강도 높은 육체 노동과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언제 강제 발령이 날지 계약 종료가 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재벌 일가는 배부르고 노동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1만 킬로 최저임금 대장정에 마트 노동자들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중당이 최저임금 대장정 1만 킬로 이 대장정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중당이 오늘부터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1만 킬로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투쟁을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을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재벌과 보수 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악마화되었습니다. 경청과 정경련, 보수 정치권이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양 통계장난,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뒤로 숨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앞세워 을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최저임금을 공격합니다. 민중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재벌 눈치 보며 뒷걸음치고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하고 첫해 16.4%를 인상해서 노동자들의 희망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도 소득 주도 성장도 이제는 오간데 없습니다. 스스로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제 위기, 고용 위기를 말하고 있으며 재벌의 눈치를 보면서 속도 조절론, 동결을 주장합니다.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이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재벌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의 일방적 주장에 편승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 1% 극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더 많이, 더 꾸준히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분배 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우리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세우고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60% 이상으로 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은 생존 보장 수준을 넘어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이상으로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비혼 단신 1인 생계비로 되어 있는 기준을 가구당 생계비로 변경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저소득을 보장할 새 노동정책 입법 청원 운동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사용자 책임 도입으로 재벌과 원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내 월급과 내 노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행사하는 모든 사장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동보험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무급 인턴, 교육생, 수습생,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민중당이 1만 킬로 최저임금 대장정으로 사그라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열망에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고 스스로 쟁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